최근 벤츠나 아우디 같은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무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동차의 성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카이스트 필드 로보틱스 센터장 심연철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무인 자동차 기술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서까지 무인 자동차가 이제 도로 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1990년대 고려대학교 한민환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성능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무인차 기술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다파 미국 고등국방 연구국에서 시작한 그랜드 챌린지 또 얼반 챌린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된 무인차 기술들이 현재 우리가 아는 기술들의 근간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주최한 그 무인 자동차 대회가 우리나라의 현재 무인차 연구를 많이 활성화시킨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내에는 한 10여 개 대학들이 좀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인 자동차 어떤 원리로 운전자 없이 그냥 운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가게 될 경로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길을 따라가면서 또 도로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무인차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로를 내비게이션 같은 것에서 경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인차 주행을 하는데 그 GPS를 사용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레이저나 카메라나 또 레이더 이들 센서를 활용을 해서 또 주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차가 아무래도 주행을 하려면은 도로를 좀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차가 주행을 더 안전하게 하려면 교통신호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안전한 경로를 생성을 하고요. 또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조향이라든가 브레이크, 그다음에 가속 페달, 또 심지어 변속 장치까지 자동으로 조작하게 되는 그걸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듣기로는 교수님의 연구팀도 무려 한 5년 정도를 이제 연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연구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서 시행착오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무인차 혹은 또 탐사, 로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개발하고 싶었었는데요. 2009년도에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에서 시작을 한 무인차 대회가 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차를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차를 또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무인차가 사실 차라는 게 자동으로 주행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차를 안전하게 테스트할 장소가 참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빨리 갈 수도 천천히 갈 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별로 없고 또 이제 또 차가 좀 잘 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 이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아쉽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실험을 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추진을 해오셔서 이 무인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차는 좀 알고 있지만요. 무인 자동차라는 것은 차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싱 기술 같은 것들, 판단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의 전자공학과의 권인철 교수님이라든가 기계공학과의 최소병 교수님 이런 분들 세계적인 권위자들인 교수님들과 같이 긴밀한 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 차를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무인차를 활용해서 한 130km, 140km까지 고속으로 주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요 설계가 최근에는 미국의 어느 회사의 국제 디자인 경모전에 출품되고 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는 연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 자동차 기술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약간은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 주행이 조금은 가능해졌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인 자동차가 성능이 향상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연구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전원 문제도 많았고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차가 이제 컴팩트하고 또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양산되는 차량, 그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터보에다가 저희 무인차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가지고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또 하였고요. 또 기존에는 센서를 굉장히 많이 달았었는데요. 여기 뭐 구글 차 그런 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적은 수의 센서 그리고 또 차 매립하고 또 가능하면 차량에 있는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전체적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전 세계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무인 자동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기업도 정말 선두로 올라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예, 그 무인차 기술이 굉장히 그 파급력이 높은 기술입니다. 네. 앞으로 차가 자동화 된다면은 굳이 앞으로 차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드를 하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를 소유할 수도 없는 또 필요도 없는 그런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할 필요도 예, 없다. 차를 그냥 타고서 다 도착하면 놓고 가면 또 다음 따라서 가고 이런 식으로 차량의 운용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무인차 기술은 굉장히 그 이전이 쉽습니다. 차라는 것이 다 조향, 가속, 그다음 브레이크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면은 우리나라 차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서 현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껍데기만 만들고 막상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같이 자동차 회사들도 껍데기만 만들고 핵심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기계공학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IT 분야를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서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뭐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타는 거를 머무른다고 하니까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연구 계획과 또 목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필요할 때 계속 운전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무인차를 보시면 이미 탑재되어 있는 센서라든 것들이 사람의 오감을 넘어섭니다. 거리도 굉장히 멀리 볼 수 있고 항상 이 사주 경계를 다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센싱의 능력, 감지 능력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그 우리나라 무인차 기술이 그 전반적인 무인차 기술이 이 복잡한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서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이라서 저희도 그쪽 연구를 많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무인차를 개발하다 보면은 이 차를 완전히 뜯어서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하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차들은 아예 무인차 같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을 무인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만 딱 실으면 자동으로 무인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로봇의 개발이 또 가능하면은 무인차라든가 다른 뭐 무인 항공기, 선박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무인 기술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얼마 전에 정부가 이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발전된 기술이 한층 더 빛을 발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심현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